네, 황운하 적격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에 따른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지금은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죠. 그간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셨더라고요. 저는 대전 분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 목포에서 오신 분, 수천에서 오신 분, 부산에서, 문경에서 오신 분, 울산에서 오시고, 괴산에서도 오신 분, 대구에서 오신 분. 사실은 전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북콘서트장을 찾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여러분들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검찰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 하기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 할 거기 때문에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정말 청와대에 제가 잘 보이려고 하고 청와대가 김기현 시장을 수사한 그 공로를 인정했다면 저는 지금 경찰청장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총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었습니까? 4월 15일 총선에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는데 일단 김 기자 어때요? 민주당에서는 총선 출마의 길을 황운하 전 청장한테 터줬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그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좀 적합한지 판정을 좀 내렸는데 일단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서는 소명이 납득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적격 판정을 내린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또 기소도 된 마당에 민주당 이름을 달고 이 황운하 전 청장에게 출마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김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서두에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황운하 전 청장은 지금 청와대의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이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지금 불구속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좀 전에 속보 전해드렸고 조만간에 이제 조사도 받아야 될 인물인데 민주당은 오케이, 당신이 총선 출마하는 거 문제가 없어. 적격 판정을 내렸다. 글쎄요, 이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시간적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적격 판정 여부를 심사한 거는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죠. 그렇죠. 예. 오늘 기소가 됐죠. 예. 그러니까 기소 전에 이제 적격 판정이 된 거예요. 기소가 됐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예컨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 어떤 요소로 작동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만약에 이제 어제 부적격 판정을 낸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수사가 맞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인데 그걸 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아마 고민이 됐을 텐데 시간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은 불구속 기소된 거는 현재 오늘 스코어의 얘기고 민주당이 어제 판정을 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불구속 사실이 발표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반대로요. 오늘 불구속 기소가 오늘 나왔지만 어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황운하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결정이 있기 전날 기소를 했으면 황운하 청장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왜 그것을 묻느냐? 아시다시피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난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국당의 공천장을 받는 그날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비서실장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선거전에서 김기현 시장은 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시장이 지금 그 황운하 청장이 민주당의 어떤 공천과 관련되는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기소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어쨌든 그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 할 만큼은 다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의 이와 같은 결정이 합당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공소 사실이 사실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송철호 지금 현 시장이 선거 전에 2017년 9월 달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그 청탁에 따라서 그 다음 달인 2017년 10월 달에 황운하
울산지방청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그 당시 시장에 대한 측근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민주당이 공천의 적격자라고 기소를 합니까? 그 공천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까? 국민들이 어느 누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참 말씀이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수첩에 담긴 내용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우선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는 송병기라는 사람의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청와대 하명을 받고 야당 후보가 공천을 확정받은 날 사무실을 덮쳤어요. 선거 판도를 바꿔놨죠. 그리고 부임하자마자 야당 시장 주변에 뒷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막무가내로 기소해달라고 하면서 수사 상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게 관련 혐의고요. 두 번째, 충남경찰청장으로 재임하는 시절에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관내에서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현직 신분으로 유시민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을 조롱했습니다. 이런 것을 공직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이렇게 해도 여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큰 울림을 줬을 거예요. 예. 공직사회에. 어떻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 잡겠습니까? 그리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한번 보실까요? 그때 당시에 수사비를 수사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고 사실상 자리에서 내쫓았어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났고 예. 또 해임도 잘못됐다고 나왔습니다. 왜? 적폐청산을 하자는 취지에서지만 잘못됐다는 겁니다. 황운하 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 황운하 씨가 훨씬 더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적격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적격 판정을 두고 먼저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종건 씨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영입인재 2호로 받아들였던 원종건 씨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미투 폭로가 나오면서 어제 스스로 반납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김 기자, 논란이 불거지자 급기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께 사과했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는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제까지 사과를 안 했다 이런 논란이 휩싸이니까 오늘 하루 만에 사과를 했는데요. 영입 당시 모습과 오늘 모습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원정건님은 언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남자입니다.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라는 기본 프레임을 바꿔나가는 그런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저걸 왜 몰랐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원정건님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그 한마디는 미래입니다. 미래. 어제 영입 인재 중 한 분이 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인재위원장으로서 국민과 함께 신뢰를 저는 점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건 사태 하루 뒤에 사과한 이해찬 대표입니다. 그제 이제 이게 미투그립 게재가 돼서 논란이 일파만파 일었고 어제 원정건 씨가 총선 불출마 자격 반납하겠다라고 했고 오늘 이해찬 대표가 이제 고개를 숙인 것이죠.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해찬 대표입니다. 어떻습니까? 뒤늦게라도 사과한 거는 잘한 겁니까? 아니면 사과가 늦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늦었죠. 그러니까 검증도 잘못했고 예. 그 사안이 터진 이후의 대응도 굉장히 안이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쪽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얘기가 사적 영역이니까 잘 몰랐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유일하게 20대 인물이고 굉장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했던 기대를 모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장면이 주는 실망감이라는 건 더 큰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 이후에도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과하고 이런 문제, 특히나 미투 문제 얼마나 이 파급력이 큽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게 그들만의 얘기다. 이런 식의 어떤 걸 한다면 국민의 어떤 공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늦게나마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 예. 그래야만 공천이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의 어떤 시선에 맞는 공천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투 논란에 원종건 씨가 결국 물러났고 이해찬 대표는 오늘 사과했습니다. 좀 뒤늦은 사과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의 말씀도 있으셨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